새벽 4시,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경비실 가로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30년 버스를 굴렸던 손가락이 이제는 열쇠를 돌립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경비생활 7년. 나이 66, 저는 김만식입니다.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습니다. 경비복 주머니에는 열쇠 5개가 들어 있습니다. 택배장부, 분리수거 일지, 순찰 기록. 모든 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질서 있게. 그게 제 방식입니다. 뭔가 틀리면 바로 압니다. 지하 주차장을 점검합니다. 물 새는 소리, 차들의 배치, 복도 모서리의 담배꽁초. 그것들을 확인하고 치우는 게 일과의 시작입니다. 오전 6시, 오말순 회장의 방 불이 켜집니다. 7년을 함께 지냈으니 제 눈에도 보입니다. 아침입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한 줌에 들어 올려질 만큼 가볍습니다. 자주 누워만 있으니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전부입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저의 마음엔 이 손 한 줌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지난 5년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갑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6시 반. 우리의 시간입니다. 회장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아니야, 만식 씨. 회장님은 입을 여는 듯 하다가 닫습니다. 치매입니다. 만식 씨. 아무도 모르게 장날에 가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눈이 안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검은 승용차 세대가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딸 오선주가 내려옵니다. 검은 정장, 짙은 선글라스. 그녀의 아들 오민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들. 재개발 시행사 쪽 인물들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안내해 주세요. 나를 깔보는 목소리로 오만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말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상가 옥상 별실이 조용하고 좋거든요. 옥상 별실은 상가 건물 맨 위, 예전 관리사무소가 있던 낡고 허름한 곳입니다. 여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일입니다. 오민수의 말이 저를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오선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오말순을 옥상 별실로 옮겼습니다. 침대, 의자, 책장.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말순은 창문을 통해 시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이상해졌습니다. 무전이 자꾸 깨지고 음성이 끊깁니다. CCTV 옥상 통로 카메라도 자주 흐릿해집니다. 누군가 렌즈를 막아놨습니다. 경비실에서 순찰 일지를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신호들, 끊긴 무전, 흐릿한 화면. 저는 몰래 그것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의 협박이 무서웠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했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약을 바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렵게 옥상에서 만난 회장님은 제 손을 잡는 힘까지 약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만식 씨. 장날 셋. 노래 둘. 방송 5.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경비실 일지에 더 정확한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말순의 상태, 오민수가 올라간 시간, 무전이 끊긴 시간, 모든 걸 적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걸 왜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화요일 저는 경로당으로 가 이춘배 통장을 찾았습니다. 이춘배는 70이고 장기판 앞에서 삽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정보통이라고 부릅니다. 통장님, 여기 예전 시장 장날이 언제입니까?
이춘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3일이고 8일이지. 3과 8. 회장님이 말한 숫자가 시장의 장날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회장님이 소유하신 가게가 있나요? 아, 38번 가게. 거기 회장님 정신 멀쩡하실 때 자주 가셨었지. 옛날 한복집이 들어있던 곳인데 이제 버려져 있어. 38번 가게. 저는 그곳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과 파를 고르는 척했습니다. 가게 기둥 뒤쪽에 낡은 함이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잠금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쇠자물쇠였습니다. 상인들이 바쁜 사이에 저는 돌로 자물쇠를 내려쳤습니다. 쇠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수북이 쌓인 먼지 사이로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만한 작의 브로치와 아주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맡긴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4층 그런데 지하 5층에서 익숙한 회장님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를 따라가니 전기실 한쪽 구석에 큰 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열쇠를 넣어봤습니다. 달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USB. 제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이 테이프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 경비실 무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옥상 통로로 올라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USB와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최연숙 형사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 눈은 58년을 살면서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제 상가를 무단 침입해 열쇠를 가져갔다던데 사실입니까? 경비 순찰 중에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거긴 한동안 아무도 가지 않던 곳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순간 저는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치매 노인 유괴라고. 유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신고한 거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하고 USB 이거 왜 가져갔는데요?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최연숙이 말했습니다. 오민수, 오선주 측에서는 당신이 금고를 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나가는 길에 최연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 다른 증거는 없어요? 제 눈을 이해했습니다. 그 형사의 눈에서 양심을 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제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경비원 30년, 버스 기사 30년. 저는 열쇠와 무전과 키카드를 알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서 신호 교란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끊기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옥상 별실로 올라갔습니다. 빨래 수레가 있었습니다. 담요를 깔았습니다. 오말순을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만식 씨, 회장님, 우리 가요. 수레를 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쓰레기차의 소음이 들리는 순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상가 뒷계단, 시장 포장마차 천막 뒤. 우리는 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깥에선 치매 노인 유괴라는 뉴스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동네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말순을 작은 방에 앉혀놨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동백아가씨 노래를 틀었습니다. 낡은 함에서 찾은 카세트 테이프를 조용히 틀었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오말수는 지금 정신이 맑습니다. 이 음성 기록은 내 마지막 유언이다. 내 아들 오민수, 딸 오선주와 사위 박태주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을 착취하려고 한다.
상가 건물과 재단 지분을 불법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분명한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사회에 돌려주라. 치매 노인 돌봄, 재개발 이주민 지원, 경비원의 복지에 써주세요.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내 옆에 있는 만식 씨가 찾아줄 거라고 믿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장혜진 PD에 연락했습니다. PD님, 나는 김만식입니다. 당신이 찾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힌 생방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8시 95.1 교통라디오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최연숙 형사가 특별히 조처해준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호 중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저는 프리셋 5번을 눌렀습니다. 방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사연 시간입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66세 김만식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유괴 혐의로.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그분을 구한 겁니다. 그 노인분의 유언이 있습니다. 음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말순 회장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지역 케이블 생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오말순의 목소리가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나갔습니다. 나 오말수는 지금 정신이 맑다. 내 아들 오민수, 딸 오선주와 사위 박태주는 내 모든 재산을 착취하려고 한다. 방송국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장혜진 PD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재단 지분을 불법으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오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DJ 명수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빠져나간 돈의 이동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송금 기록들이 띄워졌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거래 내역, 시행사 이름들, 새마을 금고 관장의 이름. 그 순간 최연숙 형사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저를 봤습니다. 피고인 김만식, 당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고를 열었고 피해자를 이동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피해자 보호라는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말순 회장의 음성 유언, 손글씨 메모, USB 회계 기록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타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 오민수, 오선주, 박태주는 의료방치를 통한 상해, 약물 투여, 부정지분 이전 등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만식은 무죄.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민수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오선주는 법정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박태준의 선거 꿈은 끝이 났습니다. 지역구 구의원 예비후보 자격 박탈. 사건이 일단락된 후 병원 병실에서 오말순을 봤을 때 그녀는 혼수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유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제 무죄를 축하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춘배 통장이 이끌어줬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이다, 만식 씨. 사람들이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라디오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비원 김만식 씨입니다. 66세 김만식 씨는 자신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매 노인을 보호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경로당 사람들 중 몇 명이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혜진 PD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안녕하세요. 김만식 씨.
어서 오세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역 재개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어요. 정부에서도 치매 노인 보호 법안을 준비 중이래요. 당신 때문에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은 2년을 더 버티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언은 여전히 실행 중이었습니다. 치매 노인 돌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립 요양원도 생겼습니다. 재개발 이주민 지원 기금도 마련됐습니다. 경비원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부탁했습니다. 60년 경험을 살려서 강의해달라고. 젊은 경비원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6시 반. 만식 씨 회장님 좋아하던 거지. 먹어주세요. 회장님도 만식 씨 생각 많이 하실 거야. 경비실로 돌아갔을 때 새벽 4시. 제 손가락은 가로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프리셋 5번.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실은 늘 가까운 데 숨어 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66세 김만식입니다. 전 버스 기사, 현 경비원. 누군가의 양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누가 되려고 했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걸. 시장 장날은 여전히 매달 3일과 8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 갑니다.